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스웨덴의 한 핀테크 기업은 AI 챗봇 하나로 상담팀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700명이 하던 일을 기계 하나가 대신하게 된 거죠. 회사는 역대 최고 수익을 냈고 더 이상 그 자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클라르나라는 회사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된 지금 이런 일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 이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AI가 직업을 바꾸는 방식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때는 기계가 우리의 근육을 대신했죠.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말과 사람의 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육체 노동만 대체됐을 뿐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컴퓨터가 단순 계산을 대신했습니다. 주판 두드리던 회계사들이 엑셀을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판단과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기계는 도구였을 뿐 대체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는 우리의 머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창작까지 하니까요. 변호사가 판례를 검색하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작가가 글을 쓰는 일까지 AI가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3억 개의 정규직이 AI에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전체 인구 3억 3천만 명과 맞먹는 숫자거든요.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금융업계 1위 투자은행입니다. 그들이 내놓는 리서치는 수조 원짜리 투자 결정의 근거가 되죠. 함부로 숫자를 던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나온 결론이거든요.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섬뜩합니다. 미국과 유럽 직업의 3분의 2가 AI 자동화에 노출되어 있대요. 그중 4분의 1에서 절반까지는 완전히 대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하는 일의 25%에서 50%는 AI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누가 먼저 당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AI가 발전하면 공장 노동자나 택배기사 같은 육체 노동자가 먼저 위험할 거라고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사무직과 행정직이 가장 위험하대요. 법률 보조원과 회계사도 마찬가지고요. 배관공이나 미용사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AI가 현장에 나와서 파이프를 고치거나 머리를 자를 순 없으니까요. 전기 기사도 목수도 요리사도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일은 아직 기계가 못 따라오거든요. 문제는 사무실에서 모니터 보는 사람들입니다. 엑셀 정리하고 보고서 쓰고 이메일 보내는 그 일들이요. 데이터 입력하고 고객 상담하고 회계 장부 관리하는 업무들이요. 이런 일은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냅니다. 스웨덴 핀테크 클라르나가 보여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오픈 AI와 손잡고 AI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하게도 그냥 AI 어시스턴트였죠. AI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고객 문의 230만 건을 처리했습니다. 상담원 700명이 한 달간 처리하는 양이거든요. 고객 만족도는 기존 상담원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높았고요. 응답 시간은 11분에서 2분으로 줄었습니다. 5배 이상 빨라진 겁니다. 고객 입장에선 훨씬 만족스러웠겠죠.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회사는 이걸로 연간 4천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화로 약 500억 원입니다. 700명의 인건비가 그대로 남는 거죠. 채용은 멈췄고 자연스럽게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비용은 10분의 1도 안 들고요. 성과는 같거나 더 좋고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요. 투덜대지도 않고 휴가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프다고 빠지지도 않고요. 노조 만들어서 단체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완벽한 직원인 거죠. 2026년이 된 지금 상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만 했지 준비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AI는 똑똑한 비서 수준이었거든요. 질문하면 답을 주고 명령하면 실행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나오는 AI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여러 단계의 작업을 연결해서 혼자 처리하죠. 사람의 개입 없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장이 김대리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경쟁사 제품 동향을 조사해서 우리 제품과 비교 분석하고요. PPT로 정리해서 임원진에게 메일로 보내라고요. 김대리는 며칠을 매달려야 합니다. 구글 검색해서 자료 모으고요. 경쟁사 홈페이지 뒤져서 스펙 비교하고요. 엑셀로 정리하고 그래프 만들고요. 파워포인트 켜서 디자인하고요. 문구 다듬고 오타 확인하고요. 임원진 이메일 주소 찾아서 참조 넣고요. 제목 쓰고 본문 작성해서 발송까지 하죠. AI 에이전트는 같은 지시를 받는 순간 혼자서 다 합니다. 웹 검색해서 최신 정보 수집하고요. 경쟁사 데이터 크롤링해서 분석하고요. 자동으로 차트 만들고 PPT 레이아웃 잡고요. 문구도 알아서 다듬고요. 이메일 주소는 회사 시스템에서 가져오고요. 적절한 제목과 본문 달아서 발송까지 끝냅니다. 시간은 10분이면 됩니다. 월 구독료는 얼마일까요? 기업용 채트 GPT 플러스가 한 달에 $20입니다. 한화로 3만원도 안 되죠. 김대리 월급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숫자로만 따져보세요. 답은 뻔합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시장조사 기관들의 예측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올해 안에 기업 앱의 절반이 AI 에이전트를 달고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IDC는 업무용 프로그램 80%에 AI가 박힌다고 예측했고요. 이미 그 흐름은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오피스 365에 코파일럿이라는 AI를 집어넣었거든요.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하고 워드에서 문서 작성하고 아웃룩에서 이메일 초안 쓰는 거죠. 이제 이게 기본 기능입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메일과 구글 독스에 제미나이를 통합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아인슈타인 GPT를 출시했고요. 셉는 주울이라는 AI 비서를 내놓았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체가 AI로 무장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는 당신보다 일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에서는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새 직업이 생기지 않느냐는 질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났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AI 엔지니어나 데이터 과학자 같은 자리는 늘어날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 직업도 생겼고요. AI 윤리 전문가나 AI 감사관 같은 자리도 생길 겁니다. 문제는 전환 가능성입니다. 엑셀 다루던 40대 부장님이 갑자기 파이썬 코딩을 배워서 AI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회계 업무 10년 한 사람이 갑자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전직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스킬 갭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는 달랐습니다. 농부가 공장 노동자로 바뀔 수 있었죠. 말모는 마부가 자동차 정비사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기술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으니까요. 몇 달 교육받으면 새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손으로 하는 일이라는 본질은 같았으니까요. 근육 쓰는 방식만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적응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계 업무하던 사람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려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하고요. 머신러닝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요.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을 알아야 하고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몇 달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몇 년은 걸리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입니다. 40대나 50대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젊은 시절만 못하죠. 가족 먹여 살리면서 몇 년간 공부만 할 수도 없고요. 이 과정에서 수천만 명이 갈 곳을 잃게 될 겁니다. 젊은 세대는 새 직업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그럴 수 없죠. 이들은 그냥 밀려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을 다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행정직과 법률 보조 업무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분야는 업무의 46%가 자동화 가능하대요. 거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회계와 감사는 44%가 위험합니다. 고객 서비스와 영업은 30% 정도고요. 심지어 건축과 엔지니어링도 37%가 자동화될 수 있대요.
안전한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프로그래머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AI가 코드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짜니까요. 기트허브 코파일럿을 써본 개발자들은 압니다. AI가 코드의 40%를 자동으로 완성해준다는 거요. 아마존은 실제로 이걸 증명했습니다. 큐라는 AI 코딩 도구로 1000개가 넘는 레거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거든요. 원래라면 몇 년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AI는 몇 달 만에 끝냈죠. 평균 개발 시간을 57%나 단축했습니다. 버그는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코드 품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개발자들의 절반 이상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AI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계를 부술 수도 없고요. 오히려 더 빠르게 퍼질 겁니다. 모든 산업에 스며들 거고요. 저항한다고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거든요. 개인적 대응과 사회적 대응이 모두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을 겁니다. 기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밀려날 거고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도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전환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성세대는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로봇세와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로봇세는 AI나 자동화 시스템을 쓰는 기업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 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자는 거죠. 빌 게이츠도 찬성한 아이디어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일정 금액을 주는 겁니다. 일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핀란드와 스페인에서 이미 실험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지 아세요? AI가 일자리를 빼앗으면 소비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살 돈이 없죠.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도 결국 망합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요. 그걸 살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공장이 돌아가고 물건이 쌓여도요. 팔리지 않으면 회사는 부도가 나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로봇세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자기들 제품을 살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요. 장기적으론 기업에게도 이득인 겁니다. AI 공유권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AI는 우리 모두의 데이터로 학습해서 똑똑해졌으니까요. 당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으로 AI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눠야 한다는 논리죠. 실제로 구현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거든요. 하지만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했다는 증거니까요.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AI 규제법을 통과시켰고요. 미국도 AI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AI 기본법을 추진 중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법과 제도는 항상 기술보다 한 발 늦거든요. 이미 많은 것이 바뀌어 있는데요. 이제야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교육 시스템부터 바꿔야 하고요. 사회보장 제도도 재설계해야 하고요. 노동법도 새로 써야 합니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한 거죠. 기업과 노동자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2026년이 된 지금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업무 현장에 투입되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걸 위기라고 보고 어떤 이들은 기회라고 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혼란이 올 수도 있죠. 실업률이 치솟고 사회 불안이 커지고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한 명이 과거부서 전체가 하던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슈퍼 개인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속도와 질이 경쟁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프리랜서나 1인 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케팅도 AI가 하고 고객 관리도 AI가 하고 회계도 AI가 하니까요. 창업자는 전략과 방향만 잡으면 되죠. 실행은 AI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실제로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몇몇 선구자들은 이미 슈퍼 개인으로 살고 있거든요. AI 도구를 활용해서 혼자서 수십억 원을 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더 많아질 겁니다. 핵심은 적응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밀려날 거고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남을 겁니다. AI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의 운명은 달라질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026년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을 뿐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변화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요. 사실 신호는 이미 여러 번 왔습니다. 클라르나 사례도 그중 하나고요. 채트 GPT의 폭발적 성장도 신호였습니다. 2022년 말 채트 GPT가 나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불과 2개월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넘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이었죠. 사람들이 AI의 가능성을 직감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구글은 바드를 출시했고요. 메타는 라마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모든 빅테크 기업이 AI 경쟁에 뛰어들었거든요. 여기에 수천억 달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AI가 미래의 핵심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들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내려면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거든요. 결국 모든 길은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AI로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기업의 목표니까요.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효율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사가 AI를 쓰는데 우리만 안 쓸 순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밀려나니까요. 그래서 개인도 같은 논리로 대응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AI를 활용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밀려나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미래는 두 갈래로 나뉠 겁니다. 노동에서 해방되는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요. 대공황 같은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개인 모두의 선택이 모여서 미래를 만들죠. 당신도 그 선택의 주체 중 한 명입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당사자인 겁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AI가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을 대신해줍니다.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여가 시간은 늘어납니다. 기본소득으로 기본생활은 보장되고요.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예술가가 되고 싶으면 예술을 하고요. 사회활동가가 되고 싶으면 봉사를 하고요. 돈 때문에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유토피아 시나리오입니다. 불가능한 꿈은 아닙니다. 반대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AI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집니다. 실업률이 30%를 넘어가고요. 범죄율이 치솟고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AI를 소유한 소수만 부를 독점하고요. 나머지는 생존 경쟁에 내몰립니다. 계급 갈등이 폭발하고 사회가 붕괴 직전까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디스토피아 시나리오입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암울한 미래요. 하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요.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산업혁명도 처음엔 혼란이었지만요. 결국 인류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났거든요.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AI 혁명은 몇 년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된 지금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빠르고요. 내년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따라잡기 힘들어집니다. AI가 당신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할 뿐이죠.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도구를 쓰는 사람과 도구에 밀리는 사람으로 나뉘는 겁니다. AI는 도구입니다. 칼과 같은 거죠. 칼을 요리사가 쓰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요. 강도가 쓰면 흉기가 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주인이 될 건지 희생자가 될 건지는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를 겁니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집니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걸음을 떼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니까요. 2026년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고요.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도 있고요.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대에서 내려갈 수도 있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의 시대가 될 겁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위기의 시대가 되고요. 늦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정말 끝나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르거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요.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요. 내일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찾아옵니다. 그날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AI 시대에 적응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까요? 슈퍼 개인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과거 10명, 20명분의 성과를 내고요. 회사는 굳이 많은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어지죠. 소수의 핵심 인력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가 될 겁니다. AI라는 엔진을 달고 기획과 조립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작은 스타트업 하나가 대기업을 이기는 일도 가능합니다. 규모가 아니라 속도와 질이 경쟁력이 되는 세상이니까요. 반면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워질 겁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쟁은 치열해지고요. 같은 자리를 놓고 더 많은 사람이 싸우게 되죠. 생존 경쟁이 더 가혹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테니까요. 로봇세와 기본소득 논의가 현실화될 겁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란 얘기죠. 다만 삶의 질은 달라질 겁니다.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요. 점점 더 벌어질 테니까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2026년이 됐다고 늦은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데 늦은 때란 없거든요. 세상은 계속 바뀔 겁니다. AI 기술도 계속 발전할 거고요. 새로운 도구가 계속 나올 겁니다. 끝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평생학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한번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죠.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이게 AI 시대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류는 항상 새로운 도구에 적응해 왔으니까요. 불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요. 바퀴를 만들었었고요. 전기를 사용하게 됐고요. 컴퓨터를 다루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AI라는 새 도구에 적응하게 될 거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누구는 빠르게 적응하고요. 누구는 천천히 적응하고요. 누구는 끝까지 거부하겠죠. 하지만 대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AI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겁니다. 이미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 겁니다.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것처럼요. AI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올 겁니다. 10년 후엔 AI 안 쓰는 사람을 찾기 힘든 거예요. 컴퓨터 못 쓰는 사람 찾기 힘든 것처럼요.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득을 보니까요. 선발 주자와 후발 주자의 격차는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2026년이 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AI 에이전트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대다수는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선발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앞서가도 큰 차이가 나는 시기거든요. 시장이 성숙하기 전에 자리 잡는 게 유리합니다. 기회의 창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 창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는 모릅니다. 1년 후일 수도 있고요. 2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열려 있진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닫힐 테고요. 그때 가서 뛰어들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시장은 선점자들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앉아서 어떻게 될까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직접 움직여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당신도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요. 우리 모두의 선택이 모여서 결정될 겁니다. 당신의 선택도 그 일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늦어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결과를 만드는 거죠. 2026년이 됐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시작됐고요.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